아 문영배 얘기부터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문영배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먼저 진짜. 하시죠. 네. 왜냐면 문영배 이러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도 계속 괴담이 나오는 네네네.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유엔군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 유엔군.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또 네.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전쟁 광이라는 식으로 묘사한 건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근데 유엔군 네. 유엔군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자기가 했던 얘기를 봤었을 때는 유엔군이라고 지칭을 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냐고 이걸 근본적인 이런 걸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1차 세계대전에 깨달아 몰랐을까 이 말 자체가 유엔군이 침략군인 거예요. 그렇죠. 유엔군이 강제로 북한을 갖다 통일시키려고 한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 워딩이 이렇습니다. 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그러니까.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네.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 바로 유엔군 참전 용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자기 블로그 글에다가 추가 문장을 또 써놨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며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정작 자기가 원래 글을 썼던 내용 중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비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봉사활동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한 거라는 것도 이제 거짓말 아니냐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유엔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군을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김진영 커가 이렇게 말해요. 북한 비판인데 왜 질문은 유엔군한테 하느냐? 유엔군 너 왜 왔냐? 이 얘기를 왜 유엔군한테 하냐고. 그거는 북한군 비판이면 북한이 왜 침략했냐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네.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7년부터 집권인데 2010년에 벌써 이렇게 생각을 가진 판사가 있고 그런 판사가 SNS 이런 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어갖고 네. 누구 털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사실 진작에 헌법재판관에서 나가리 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참 이상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더 웃기는 게 그 독후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독후감 네, 88편이나 독후감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서 네. 한 6년 7년 동안 400여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계속 썼는데 그중간 이제 88권이 근무 시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너 근무 시간에 독후감 썼더라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주로 점심 시간에 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점심 시간에 쓴 걸 빼고 88편이다.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네. 뭐 자기가 지금 들어보니까 독후감 10분이면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0분이면 쓸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무 시간에 그러면 뭐 국회 김남국 우리가 왜 욕했습니까? 근무 시간에 상임위 동안에 코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88편이면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쓰다가 좀 이제 마무리 못 해 갖고 1시 반쯤 끝난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88번이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을 그냥 놀이터 월급 루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또 일을 잘했느냐? 헌법재판소에 뭐 헌법소원을 내거나 뭐 탄핵 같은 거 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냐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해야 될 일도 미루면서 이게 독후감. 그리고 이 사람이 읽는 책들 자체가 글러먹은 책들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좌편화돼 가지고 자기 사상을 더 강화하는 이런 책들, 불온한 책들을 읽은 애가 불온서죠.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독후감 쓰면서 자기 또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추하죠 진짜. 이재명이랑 또 굉장히 좀 친하다라는 게 SNS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동기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면 친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사상적으로도 거의 어쩌면 이재명보다 더 왼쪽에서 이재명을 리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친한데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정상이다 이러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재명과 친한데 행동이 마팅이 있죠. 되게 비정상이다 이러면은 와 얘네 둘이서 진짜 한 조직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문제가 있죠. 문영배가 저기 2020년 거기 공직선거법 선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20년인가요? 2020년 참 미안해요. 헌법재판관이니까 아니구나. 네네. 농담.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문영배는 정말 소름 돋.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지금 위장 전입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요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헌법적인 그런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SNS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봤나 봐요.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19년이면 정말 이제서야 이게 나온다는 게 정말 그렇죠. 그 네. 당시만 해도 그래도 우리 그 국회가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거의 비슷하게 의석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증이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너무 진짜 그 위장전입 이거 말고 이것도 물론 봐야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그 SNS나 이런 걸 좀 뒤져서 예를 들면 그 알죠? 박병건이라고 박병건. 네. 그 정진석 네. 전 판사. 의원한테 이제 그 6개월 실형을 때린 정말 노무현 뭐 부부가 뭐 부부 싸움했다는 이거 가지고 6개월을 때린 그런 당시만 그 사람 SNS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거의 노사모라고 자기가 아예 뭐 얘기를 한 사람이고 노사모가 노무현 관련 명예훼손을 재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그 SNS 판사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SNS를 오히려 해서 그냥 딱 검증해서 이해관계 기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진짜.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박병호 같은 네. 애가 SNS 안 하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재판을 이상하게 하면 웃기잖아.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판사는요 어떤 판결을 해도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기소한 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 그렇죠. 국회에서 난리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판사는 처벌을 아무도 안 받아. 이런 니코틴 판결 무죄 낸 노정희 변호사 아무 일 없이 퇴임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니까 마지막에 퇴임사가 이거야. 자꾸 사법 판결에 자꾸 뭐 딴지 걸고 그러는데 이건 민주주의 위협하는 거야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노정희야말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인데 불구하고 그런 말 했다니까. 왜 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만큼 노정희에 대해서 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정희가 누구냐면요. 그 이재명 2020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에서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거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법 연구의 판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선관위원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편향된 인간이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하고 선관위원장 같은 걸 한다. 아니 우리나라 이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거의 10분을 지금 이제 열변을 타고 계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무너져 나리는 걸 개탄하는데 10분은 짧아요. 사실 하루 종일 개탄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개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있습니까? 좌편향에다가 근무 시간에 딴짓까지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이 안 돼 이거는. 네네네. 처벌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 판결 누가 하겠습니까? 판사가 하지. 그렇죠. 다 또 자기끼리 또 판사. 왜 그러세요? 뚜껑님께서 교수님 지난번에 20분 하셨다고. 지금은 이제 중반전이라고 하죠. 아니 나 진짜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심은 잘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려. 그럼 하급심에서 이걸 뒤집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판사들이 눈치 보여서 안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고 얘가 무사히 퇴임한다니까. 아니 니코틴 사건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니코틴 사건? 아니 검찰이 기소해갖고 1심, 2심 30년을 때렸는데 30년 징역 30년 대법원에서 저기 부인이 남편 니코틴으로 죽였는데 이게 부인이 돈에 쪼들렸고 바람피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남편의 죽으면 사망보험금 4억 원을 타 이런 게 살해할 동기가 아니래. 이거 웃기잖아요. 그리고 니코틴을 분명히 3번이나 탔는데 그 물까지 발견됐는데 이걸 갖고 먹였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판결을 내린 인간이 우리법 연구회고 무사히 퇴임한다는 거를 여러분 이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에 자꾸 재판하고 자꾸 그러는 게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망하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사법부 그렇고 또 누가 있냐? 뭐 칠레도 예전에 피노체트 시절에 그랬고 피노체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법부가 망한 나라들은 다 이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좌파들이 망가뜨렸고
우리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심각성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좌파랑 소송이 붙어요. 네네. 그러면 소송이 붙었는데 우리 법 연구회 사람이 판사거나 뭐 좌편향이야. 난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저는 1심에서 500만 원 나온 것도 사실은 윤미향한테 진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죠. 저기 안 그래도 저기 저 뭡니까 젊은 시각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서 뭐 영장이 안 나와. 그러면 서부지법 딱 좌편향 소굴로 딱 영장을 다시 쳐 구속시켜.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이런 나라.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이 설사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20, 30대가 들고 일어났는데 30대인 송재준 왜 가만히 있는가? 송재준 그런 대체 누구인가? 집안에 뭐 판사가 있는 건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말을 해봐 말을. 더구나 이게 100만 유튜버고 아 말을 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100만 유튜버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마디 한마디가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법부에 이렇게 관대한 거로. 도대체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뚜껑님께서 교수님 아주 푹 쉬고 오셨다고 아니, 그냥 에너지가 만박이라고.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법부 얘기는 진짜 우리가 텐션을 제일 올려서 24시간 조져도 이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송 대표가 지금 웃고 있잖아. 이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건 너무 하잖아 이거는 네. 여러분. 정말 연휴 동안 얼마나 교수님께서 답답하셨을지 다 나 진짜 느껴지네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누워 있으면 천불이 났습니다. 이 사법부의 이 만행을 보고 특히 문영배를 보면서 이런 놈들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에 박혀 있고 지금 2월 달에 한대 2월 달에 그렇죠. 2월 달까지 하겠대. 그 종일 한대 종일. 2월 28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이 나고 2월 3일에 또 마은혁에 대한 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2월 3일에 마은혁을 하는 거는 아주 어떤 자기 편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중에 완전히 그냥 좌파에게 좌파를. 부격할 그럴 판사.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할 놈을 한 명을 추가해서 5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5마리. 이미 9명 중 5마리가 그러면 나머지 4분 중에 양심 뭐 한 분이 뭐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임기가 4월 18일 퇴임이니까 그 전에 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한을.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심리는 결론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날짜에 맞추냐. 근데 실제로 문영배가 예전에 날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 네.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날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 예전에 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딱 이제 하려고 지금 빨리 퇴임을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조기 대선 해야 되는. 왜 조기 대선을 하겠냐? 왜 원하느냐? 이재명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2심이 3월 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4월 달 나올 텐데 이재명 2심이 발표되니까 재판을 더 빨리 하겠대. 원래도 주 2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종일 변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독수 같은 경우는 진짜 1회 준비 뭐 변론 한 번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 전에 탄핵당한 사람도 수없이 많고 더 급한 게 많은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시키겠다. 이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을 장악하고 있어.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주제를 마무리할까요? 탄핵이 나오면 승복하겠습니까? 승복 안 되죠. 안 하지. 네. 근데 2017년에 탄핵에 9대 8대 0인가 9대 0 나왔잖아. 8대 0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도 그냥 나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냥 뭐 그럴 때 말하는 게 다 그럴 듯 하니까 그냥 그런 건데 지금은 이 과정 자체가 썩어 빠졌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2017년만 해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 엄청나. 그러니까 그때 뭐 머리띠 헤어롤 하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 헌법재판관 존경받은 사람이었는데 문재인 5년 동안 이 모든 게 바뀌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무섭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순간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네, 100만 까지 한번 듣도록 100만 하고요. 유튜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네. 좀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